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듣고,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니까 반지름 있을 거고 중심각 세타가 있을 거고 둘레니까 호의 길이까지. 근데 넓이가 9기 때문에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9가 될 거고, 문제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인데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뭘로, 자 부채꼴의 둘레를 적어보면 L 플러스 2R이야. 그러면 L을 뭐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되냐면 2R로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세타보다는 누구를 이용해서 2분의 1 RL은 9다라는 거, 얘를 이용하면 R 곱하기 L이 얘가 될 거고, 따라서 호의 길이 L은 R분의 18하고 같겠지. 그럼 얘를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야. 그럼 R분의 18 더하기 2R인데 어쨌든 얘는 도형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R이라는 값이 0보다 커. 그 말은 곧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라든가 최소값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 그래? 근데 R이 0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R분의 18도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2R도 0보다 커. 그럼 뭐가 보여?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두 수의 곱의 최대값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특히나 이 미지수 문자들이 역수관계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더 많이 그게 보여야 되고, 이제 그래서 얘는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R분의 18 곱하기 2R. 그럼 얘가 2 곱하기 루트 36 되고, 그럼 얼마? 12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 이 등호의 최대값이라든가 최소값이 생기는 이유는 이 등호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 최대든 최소든 못 구한다 그랬어요. 뭐에서? 실수범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은 결국은 R분의 18과 2R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결국은 둘레 L 더하기 2R은 최소값 얼마를, 이 L 더하기 2R은 1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가 돼?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최소값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의 중심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최소가 될 때의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을 물어보면 결국 뭐냐면 이 자리야. 등호의 성립 조건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낸다 그랬고,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2R의 제곱이 18과 같고 R의 제곱이 9하고 같기 때문에 반지름 R은 얼마가 돼? 3. 그럼 최소값을 11로 가질 때 반지름은 3이란 얘기고, 그럼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뭘도 물어볼 수 있어. 중심각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뭘 들어가면 돼? 이제 2분의 1 R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결국은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서로 같아. 그래서 그때의 세타는 얼마가 되고 2. 문제는 단순하게 반지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중심각이라든가 반지름이라든가 뭐 둘레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산술기하평균이 떠오르지가 않은데, 어쨌든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합에 대해서는 크거나 같다의 꼴이 나오기 때문에 두 수의 합에 대해서는 최소값으로 물어볼 거고, 양수 조건에서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거야. A, B가 누구보다 어떤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산술기하평균의 모양이 조금 눈에 익혀질 필요는 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599번입니다. 자, 599번은 자, 쭉 y는 3이고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 a좌표가 2루트 6,0이야. 이거는 누구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24인 원에 반지름이 2루트 6이고 그때 x절편의 값이 2루트 6,0이란 얘기고, 문제는 사인하고 코사인이야. 이제는 그냥 삼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값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찾기 때문에 실수값이야. 그러니까 뭘 가지게 돼? 이제 부호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냥 양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0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들어가면 사인의 값은 반드시 뭐분의 R분의 Y좌표라 그랬고, 코사인의 값은 R분의 X좌표라고 했고, 탄젠트의 경우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삼각 함수의 뜻이야, 뜻. 이게. 그러면 사인 알파의 경우는 동경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이 자리야. 알파는 지금 X축 양의 방향으로 붙어서 이만큼 움직였을 때
알파의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봤을 때는 동경이 가 있는 사분면에서의 좌표가 반드시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찾을 건데 문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y는 3이란 얘기야. 그럼 점 P는 누구 위에 있냐면 반지름을 루트 10으로 하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고 걔가 누구랑 만나? y는 3하고 만나. 그럼 x좌표하고 y좌표가 필요한데 x축으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점 P의 누구는 알아?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이 y좌표를 이용해서 x좌표 찾는 거지. 그래서 y가 3일 때니까 x제곱은 1일 거고 그럼 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동경의 위치가 제4사분면이야. 알파가 제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점 P는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의 값은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r분의 누구만큼? y 좌표만큼. 이게 사인 알파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필요한데 그럼 누구 찾아야 돼? 이제 베타 찾아야지. 베타. 그럼 베타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냐면 점 Q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이 결국 누구냐면 베타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y좌표 필요하고 x좌표 필요해. 근데 얘는 x좌표가 누구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4. 즉 r제곱이 24일 때 y의 값이 이미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뭘 찾아주면 돼? x의 값. 점 Q는 누구 위에 있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가 3일 때 그러면 x의 제곱은 15가 될 거고 x는 뿔마 루트 15인데 동경의 위치가 제2사분면에 와 있기 때문에 x좌표의 보는 음수란 얘기지. 그래서 점 Q는 마이너스 루트 15,3이야. 따라서 코사인 베타의 값은 r분의 물로 x 좌표로 해서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 값 구할 수 있고 뭐 유리화해도 되고 약분해도 되고 이제 구하는 강의 곱셈하는 거는 제곱분 사칙연산 이용하는 거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07번입니다. 자 607번에서 기억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개념에서 했지. 자 기억부터 보면 4제곱하고 4제곱이기 때문에 지훈아 아직 다 안 됐어? 뭘로? 합차공식 곱하기 세타인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항상 얼마이다? 1. 선민아 607번 했냐? 맞았냐? 그럼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만 나오겠지. 근데 문제 보니까 전부 다 뭘로 풀어줘야 돼? 사인으로.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우리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바뀌었네. 미안해. 몰랐어. 천미야 607번 했어?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우변의 결과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얘를 이용해서 얘네 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뭐가 된다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얘는 고정된 건 아니야.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싶으면 사인 제곱 세타가 뭘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게 되면 여기는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등식이 성립할 때는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도 3이라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1이라는 걸 잘 활용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뭐 해줘야 돼? 일단은 분모하고 분자 뭐부터 해? 통분. 자 그러면 합차공식 이용해서 분모가 요렇게 바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양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묶어주면 자 앞쪽에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을 거고 뒤에 오는 식에다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정리되니까 곱하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사인 제곱 세타로.
그럼 탄젠트 세타는 지금 뭐야? 코사인 세타 분의 누구랑 같다 했어? 사인 세타하고 서로 같다 그랬지? 이거를 뭐라고? 상제관계다라고 한다 그랬고. 그러면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니까 정리시키면 정리하면 사인 하나 약분하니까 결국은 누구로 나온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1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오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자 1이라는 숫자 잘 활용하라 그랬지. 1이라는 걸 뭘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식에서는 뭘로?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바뀌고 분자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합차 공식. 그리고 자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 약분 되겠지. 그럼 앞쪽에서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지금 보니까 뭘로 바뀌어? 뒤에가 탄젠트 보이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우리가 뭘로 나눠줄 수 있어? 코사인 세타로 분모하고 분자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줄 수 있어. 그럼 얘가 뭘로?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란 말이야. 그럼 얘랑 뒤에 거랑 이제 뭐 해줘? 더할 거잖아. 그럼 분모는 그대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똑같고 분자끼리만 이제 뭐해? 더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결국 분자가 0이 되면서 전체가 얼마로? 0으로. 앞에 걸 바꿔도 되고 뒤에 걸 바꿔도 되고 앞에서 결과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이대로 놓고 풀면 탄젠트 세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사인 빼기 1 해가지고 번분수 정리하기. 그렇게. 근데 이제 아마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 1이라는 숫자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1이라는 숫자가 특히나 어디서 많이 바뀐다고 안 보이네. 그 루트 나온 게 없네. 제곱근이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여기가 4로 묶으면 1-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여기에다가 루트. 그럼 얘는 2는 어차피 나올 거고 얘가 그 노안에서 1-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제곱근을 푼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부호가 제곱식이면 그 부호에 따라서 바뀌잖아. 대부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제곱근을 풀으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가 최대한 뭘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 유형을. 그래서 얘네들은 좀 눈에 익혀야 될 문제들은 유형들은 좀 눈에 익혀나 바꾸는 것들을. 그러면 이 루트하고 얘가 뭘로? 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상관없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근데 여기 뭐 누가 더 커? 사인이 더 크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이너스의 경우는 큰 수를 앞으로 빼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더라도.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면서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인 빼기 코사인은 0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근이 그대로 풀리면서 부호를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루트 안에 이렇게 쓰고 싶어. 그냥 코사인이 좋으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할 거야. 그래도 틀린 건 아니야. 대신에 코사인보다는 사인이 더 크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뺐을 때 부호는 0보다 커 작아. 그러니까 제곱근 풀 때 누구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결과는 항상 똑같게 나와. 근데 우리가 부호를 바꾸는 과정을 자꾸 틀리잖아. 제곱근 할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곱식이 나왔을 때는 합에 대한 제곱식일 때는 상관없어. 양수든 음수든. 근데 뺄 때는 부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제곱으로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614번 누가 물어봤대? 자, 614번 봅니다.
자, 세타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의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들어가고 더하기. 자, 탄젠트 세타는 이대로 놓고 풀면 복잡해. 여기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 3개 들어갔지. 그러면 하나는 줄일 수 있잖아. 탄젠트를 뭘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면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탄젠트하고 사인하고 같이 섞어서 쓰지 말고 가능하면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바꿔줘.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가 얼마야? 1이지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하고 똑같이 분모는 통분해도 되고 등식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곱할까 통분할까? 통분이 나을 것 같아?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통분? 아니면 곱해줘 양변에? 통분해봐. 그럼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분모 곱하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뭐가 돼? 사인 세타가 1이겠지. 그러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정리 싹 들어가면 자, 하고 사인 세타로 먼저 묶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로 먼저 묶어주면 앞에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 되고 뒤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아니 사인 세타 하고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가 분자. 여기까지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가 있기 때문에 더해서 얼마? 1이겠지. 그러면 얘가 1 되니까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할 거고 또 하나 한 번 더 정리되지. 2로 묶으면 사인 세타 하고 안 보이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고 정리가 돼. 그러면 이제 분모 정리시키는 거지. 그러면 분모에 남아있는 건 코사인 세타만 남고 분자는 2 사인 세타만 남아서 얘가 1이야. 그러면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뭘 물어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거지. 그러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누구하고 똑같아?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아. 그래서 탄젠트 2 탄젠트 세타가 1이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 2분의 1. 근데 세타가 1사분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의 위치 점 피해 좌표를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을 몇 컴마 몇으로 넣으면 돼? 2,1. 왜냐하면 탄젠트 함수는 뭐분의 뭐 x좌표분의 y좌표라겠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이면 2,1인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세타가 4사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4사분면이면 x의 번은 양수야 무수야? 양수. y의 번은? 그러면 그때는 동경의 좌표가 2, 얼마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1 하고 잡아주면 되지. 따라서 p가 2,1이기 때문에 r은 얼마가 되고 루트 5. 따라서 사인 세타는 1사분면이기 때문에 루트 5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니까 예. 그 다음에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지. 답 정리만 하면 끝나. 됐죠? 아이고.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푼 거야? 삼각함수 정리대로 들어간 거야. 자, 한 가지 방법만 더 설명을 하면 아마 풀었으면 여기까지는 풀었을 수도 있어. 뭐분의? 방금 뭐지? 코사인 세타분의 이 사인 세타가 1이란 것까지는 풀었을 수도 있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 사인 세타는 누구랑 같다? 코사인 세타로 놓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
왜? 뭘 때문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니까? 1 이용하는 거야. 제곱 관계를. 그러면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도 돼. 그러면 이항하면 5 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고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5분의 1. 근데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얼마냐면 5분의 4야. 근데 세타가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부는 전부 다 양수지. x좌표하고 y좌표의 부를 떠올려 보면은 될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고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만약에 이사분면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그대로 가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로 바꿔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는 음수. 됐죠? 얘를 줬다는 얘기는 세타가 특별한 조건 없이 얘를 줬다는 얘기는 부호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서 x좌표, y좌표 부호 확인하라고. 그치? 편한 걸로 갑니다. 나는 이게 더 편해.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가고 싶으면 가. 대신에 좌표 정리, 좌표 조심하고 부호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삼각함수의 정의가 잘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제곱 공식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든 결과는 같아질 거고 이제 익숙한 것, 본인한테 편한 거를 선택해서 이제 안 잊고 가는 걸로 해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아직 남았네. 이거 2개까지만 설명하고 쉬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지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얘라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하고 똑같고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이만큼이라고 되어 있어. 수민아 여기 들어봐. 자, 그러면 여기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는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수도 있어. 만약에 사인이 양수가 되면 탄젠트가 음수일 거고 코사인을 양수로 놓는다라고 하면 탄젠트가 음수일 거란 말이지. 어쨌든 탄젠트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는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무조건 음수의 값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탄젠트의 값을 구하려고 만약에 코사인으로 그냥 양변을 나누잖아.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을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탄젠트 세타로 바뀌기는 해. 그 다음에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사인 세타야. 그럼 결국은 탄젠트하고 사인의 관계인데 탄젠트를 가지고 사인으로 바꿀 수도 없고 사인을 가지고 탄젠트로 바꾸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양변을 뭐 해주기? 제곱을 해줘. 그래서 뭔가 하나는 정리를 시키는 거야. 양변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하고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1 들어가고 이렇게 나올 거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 그럼 지금 여기서 공통인 게 보이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공통인 게 보여. 그럼 얘를 뭘로? t로 치환을 시켜봐.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러면 t의 값은 1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1 뿔마 루트 2 나오겠지. 근데 지금 탄젠트가 t가 뭐 누구였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둘은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선택해야지. 누구로? 음수값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돼. 왜냐면 탄젠트가 뭐였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고 탄젠트분의 1은 그것의 역수거든.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제곱하니까 얼마야? 1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하고 유리화 시키면 여기 전체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621번입니다. 두 개의 근이 이게야. 여기는 2차 방정식 x가 x값이 사인 세타고 하나는 코사인 세타야. 그럼 뭘 이용하라는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결국 뭐야? 두 근의 합. 얼마?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고? 2분의 k. 따라서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k값 구하기 위해서 이거 뭐 하기로 했어? 양변 제곱해봐. 그러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얘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 2분의 k니까 가져다가 2분의 k 대입하면 1 플러스 k 되고 얘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k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지.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이거 구하라고 됐지. 자,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커. 그 말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보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란 얘기겠지. 그러면 합과 뭘로 이루어져 있어? 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차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돼? 제곱식 이용하는 거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곱하기 대입만 하면 되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니까 대입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정리하면 얼마냐면 4분의 5 나오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제곱이 아니잖아. 그것의 제곱근이고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로? 2분의 루트 호 하고 정리하면 되지. 자, 근거계수의 관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랑 곱이 나오는 경우는 제곱을 이용해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기. 이제 여기 기본 공식들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오답 정리랑 하게.